네,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도 재판장의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검찰 쪽과 이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창장,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정경심 교수가 첫 정식 재판이니까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러 가지 좀 표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구치소 차량에서 바로 내려서 비공개 토론으로 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의 출석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 공개 재판이 우리나라 원칙인 만큼 취재진과 방청객 등 10명이 넘는 사람이 오늘 공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정 교수 오늘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복 대신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구속심사 당시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변론은 주로 변호인이 했지만 이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동양대 교수입니다라고 담담하게 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어두운 표정으로 있다가 검찰이 공소 사실을 하나씩 늘어놓을 때쯤에는 정 교수의 얼굴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좀 빨개지면서 상기된 모습이었다라고 취재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변호인 측에서는 여전히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보석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건강상에는 어떻게 구속돼서 재판을 받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그 구속 심사가 있던 당시에 들어갈 때는 아니었는데 나올 때 안대를 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고로 인해서 이 뇌와 보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대 없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만큼 게다가 특히나 방어권 문제에서 보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던 만큼 지금 변호인 측은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보석의 필요성으로 방어권 차원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좀 오늘 강조하지는 않는 게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큰 관심사이고 또 지난 주말 집회, 서초동 집회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석방 요구도 있었잖아요. 지지자들 사이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이 재판장,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 여러 가지 집회들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인 오전부터 이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기자회견이 실제로 열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은 사건인 만큼 취재진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오전부터 이 기자단에게도 주어진 좌석이 7석밖에 되지 않아서 이 기자단도 당첨된 매체만 비표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제 시민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비표를 받고 선착순으로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이 방청권 배부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좌석 당연히 모두 찼고요. 이 20명 정도는 뒤쪽에 서서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이제 좀 재판부에 맡겨두고 우리 사회는 좀 차분해지자 이렇게 얘기는 했긴 했습니다만 오늘 첫 재판부터 이런 분위기라면은 재판이 내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가열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뭔가 증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그랬습니다만은 본인도 묵비권을 행사했죠. 재판장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모든 공방들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을 보면 사안별로 일단 지금 정경심 씨 측은 모든 걸 일단 부인을 했어요. 지금 이 위조라든지 그다음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인했고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사적으로 관련된 게 없다라고 이제 옹호를 했습니다. 또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그동안 수집해왔던 각종 증거들을 일단 제시하면서 이 공소 사실의 어떤 이제 정당성 여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단 공소권 지금 이제 이중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진술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재판부가 왜 이중 기소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인정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결국 위조의 어떤 방식이 서로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일단 이중 기소를 할 수밖에 받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앞으로 사안마다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쪽 재판도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정말 증거를 놓고 다툼이 상당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사실 이제 재판이 내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아마 이번 사건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안별로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일단 오늘 재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주요 혐의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표창장 부분하고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찰 쪽의 공소 내용 주장과 이 변호인 측의 방어 논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저는 이제 표창장 부분과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이 표창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명백한 거짓, 완벽한 거짓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의 파일명이 총장님 직인이라는 파일명이고 그리고 직인을 새로 붙인 이 위조된 이미지의 파일이 총장님이라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파일명만 달랐을 뿐이지 실제로 정 교수가 조작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예. 이 파일 형태로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범죄 사실이 이보다 명백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검찰은 이 파일을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PPT 화면을 띄워서 그 파일명의 확장자까지 다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위조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정경심 교수 측도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 파일이 발견된 곳이 피고인의 집무실 컴퓨터가 아니라 이 강사들이 쓰는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라는 겁니다. 동양대 시간 강사들이 모두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에서 이 파일이 발견된 거고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위조된 표창장을 집에서 출력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은박지가 붙어 있잖아요, 표창장에. 예. 이 은박지가 붙어 있는 표창장을 집에서 출력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재판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경심 교수 개인이 쓰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강사들이 같이 쓰는 공간에서 발견됐으니 그 직인은 공용으로 쓰게끔 허가가 돼 있는 직인이다. 이런 그랬을 뜻이군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변호인단 얘기인 거고, 주장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 하나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출력 문제, 실제로 예. 이게 집에서 이걸 굳이 출력할 이유가 있겠느냐. 게다가 특수 장비가 필요한 어떤 이 출력물인데 예. 재판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거는 증거 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출력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될 거다라고 재판부가 마무리했고요. 입시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와 인턴 증명서가 부풀려진 의혹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제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지금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한 거고 모든 스펙 다 허위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도 부정 지원해서 이 두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했다가 인턴을 안 했다고 했다가 우리가 사진 같은 증거를 제출하면 열심히 안 했다는 식으로 검찰에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 예. 그러면 또 열심히 안 했다는 부분 그걸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다퉈야 되냐.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요. 다툴 이제 문제는 아니다. 학생이 인턴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지 좀 덜 열심히 했는지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다퉈야 되냐. 이건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예. 자, 동양대 표창장 문제 또 입시비리와 관련된 인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실제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사실 중요한 쟁점이었고 그거는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참여해서 강의까지 했던 한 세미나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딸이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제 보름 동안 인턴을 하고서 이걸 토대로 이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학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이제 발제적 참여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국 교수가 단 한 번도 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내가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난 딸을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검찰이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참석한 증거를 우리는 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학회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이 객석에 조민 씨가 앉아 있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증거로 내밀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어디서 진술을 이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조 전 장관이 난 딸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오늘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누가의 주장이 맞고 누구의 주장이 틀린지를 참 여기서 결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재판부가 그 양쪽 주장에서 누가 더 합리적인지 객관적인지를 좀 파악해 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번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의구심이 여권 내에서는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검찰이 그 부분도 나름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 모두에서 이번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마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뭐 인권 예. 침해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비판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 입시 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표창장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오늘 뭐 그냥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다 다뤄진 겁니까? 네, 오늘 모두 사실 발언에서는 이 기존의 공소장에 있는 공소 사실을 조금 하나씩 읊는 모습이었고요. 예. 근데 다만 이 오늘 변호인의 반대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은 남편 조국 전 장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특히 뭐 조범동 씨 혹은 뭐 헤어 디자이너에게 차명 계좌로 뭐 주식을 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뭐 동생과 냉정하게 금전 거래를 계산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냥 누나목, 누나돈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여기에서 이익이 나서 돌려주면은 고마운 일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라는 마음으로 지금 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예. 했고요. 또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을 걱정하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이 WFM 주식을 추천을 해줬고 아무래도 돈을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뭐 2,4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예. 계좌에 넣어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실제로 그 조범동 씨 재판에서 그제죠. 이 문자가 하나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과 상의해볼게라는 문자가 나오면서 조금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게 뭐 이 증거가 이 재판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요. 예. 그런데 오늘 해명을 봤을 때 이 남편이 몰랐다라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증거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추후에 이 재판에서 이 과거에 공개가 됐던 이 남편에게 상의해볼게라는 증거도 또 한 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소득세 같은 거 세금 얘기를 하면서 뭐 2,400만 원 정도 나왔다, 뭐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다라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 디자이너에게는 이 돈을 걱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400만 원을 그냥 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납득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검찰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정 교수는 이에 대해서 뭐 남편은 전혀 몰랐고 모두 다 합법적인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 간의 이른바 동거래는 2015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민정수석과는 이제 관련이 없을 거고요. 그 위에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것은 코링크 PE 투자가 정상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앞서 이제 유호정 기자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나왔던 이른바 이 부부간에 주고받았던 문자에 대해서는 오늘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사안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양쪽의 주장을 좀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이 쟁점인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또 이제 이중기소 병합의 문제인데요. 앞서 잠깐 우리 이 의원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지금 2번 기소를 한 셈이 됐어요. 그때 이제 재판부가 2번 기소에 대해서 이제 일가를 하면서 검찰을 좀 꾸짖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일단 2번 기소가 됐죠.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예. 해서 이제 최초에 기소한 게 9월 달이고요. 예. 그때 이제 기소하면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썼습니다. 가져갔으니까 훔쳐가서 찍었다 이런 그렇죠. 의미였죠. 몰래 예. 가져와서 찍었다라는 겁니다. 임의로 날인했다는 건. 근데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임의로 가져와서 찍은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수사를 더 해보니 이 표창장 이 총장의 파일? 직인 예. 파일을 위조했더라. 예. 그러니까 파일을 위조한 거랑 도장을 찍은 거라는 명백히 다르다라고 해서 예.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9번 공소하는 지금 이중 기소 상황이 된 건데 예. 오늘 변호인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중 기소하는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다. 같은 예.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시켜달라라고 예.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이
이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했고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 지금 공소권을 기각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다.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고 이 양쪽 기소 내용의 증거들을 다 따져보고 이게 기각할 만한 내용인지 본 뒤에 기소하겠다. 예. 기소 기각 여부를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과 우리가 거기에 세부 사항으로 이 표창장 첨부 파일 위조라고 덧붙인 게 왜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느냐라고 이제 재판부에 한 번 더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판사가 국어사전적 정의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국어사전에 날인이라는 게 우리는 국어사전 정의를 어쨌든 1순위로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날인은 국어사전에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이게 이야기가 돼 있다. 예. 도장을 찍는 것과 이 표창장 이 총장 직인 첨부 파일을 갖다 붙이는 건 전혀 다른 행위다. 예. 이걸 같은 걸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면서 검찰 측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날인을 한 것이냐 아니면 표창장 파일을 가져다가 위조를 한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검찰이 첫 번째 공소장에 잘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못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거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지금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앞서 유호정 기자도 또 최은미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본인의 컴퓨터, 전용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강사들이 같이 쓰는 공용 강의실, 그러니까 뭐 강사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겠죠. 뭐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표창장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자기가 만든 건 아니다.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제 총장이 편의상 너네들이 혹시 필요하면 써라라고 해서 그 강의실 강사들에게 좀 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소장 변경 문제 또 이중 기소 문제하고도 좀 밀접히 관련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보면 일단 검찰은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일단 PPT 형태로 예.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예.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이에 반대되는 이제 주장도 했는데요. 저는 조금 허점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표창장은 위조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정경심 변호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서는 이 의학전문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수범이기 때문에 이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갈 때도 이 허위로 발급받은 이제 증명서를 활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미수기 때문에 이건 아니 죄가 안 된다.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이게 안 예. 된다라고 이제 예.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은 한편으로 보면 또 인정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적인 좀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설령 위조했더라도 떨어졌으니 그렇죠. 죄가 안 된다. 그 죄가 안 된다는 예. 그런 토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일단 좀 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어떤 공략하는 패를 깐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재판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증거를 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아마 좀 합리성을 따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벌써부터 아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게 좀 느껴집니다. 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정 교수랑 뭐 재판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보석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압수해간 PC도 좀 우리가 봐야 이제 과거에 오래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민 씨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니까.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본체라든지 하드 PC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거 받아줬나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정경심 교수가 예.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PC하고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돌려달라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걸 거절을 했어요. 예, 증거 조작 우려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어요. 이 가환부가 뭐냐면 이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될 때 즉시 검찰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피의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돌려주는 이런 조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정경심 교수에게 돌려줬다가 검찰이 필요하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바로 이제 이걸 줘야 되는 이런 조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뭐 명확하게 지금 이걸 돌려줘라 마라 아직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는 지금 수사가 끝났고 가족들이 PC를 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돌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가한부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가장 우려되는 바는 이걸 돌려줬을 경우에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위가 또 추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니까는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측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재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정 교수와 이 변호인단이 굉장히 밀접하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구속된 상태다 보니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보석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결정을 안 한다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하기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직접 재판장이 했는데요. 예. 사실 보석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었던 게 보석을 신청한 거는 정 교수 측이지만 이전에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꺼낸 게 재판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보석 여부에 대해서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굉장히 또 하나의 관심 사항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 재판장이 먼저 내가 일전에 보석 얘기를 먼저 꺼내긴 했는데 아직은 이걸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당분간은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쪽에 이제 제출된 증거들을 좀 조사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은 뭐 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보석 단계를 얘기할 게 아니지만 다만 이 검찰 증거조사를 조금 한 뒤에 이 보석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예.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정 상황을 조금 전해 보면은 이 지금 이렇게 보석에 대해서 약간 양쪽이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런데 정 교수가 좀 힘들었는지 갑자기 이제 책상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변호사가 뭐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었고 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15분간 지금 휴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좀 절차가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일각에서는 이걸 놓고서는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장시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겠느냐 빨리 보석해줘라 이런 이제 주장도 팽팽히 맞설 것 같습니다.